서양 사상과 홉스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홉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 홉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 홉스. 홉스는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홉스. 홉스는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인 사람들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홉스. 홉스는 사회계약의 주체인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주권이 부여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홉스. 홉스는 국가 형성의 근거와 주권의 근거를 인민의 동의라고 보았다.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홉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홉스. 홉스는 절대군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다. 일단 시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다.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홉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홉스. 홉스는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은 법률의 제정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상대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가는 한 그들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합니다. 홉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룡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홉스.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는 개인은 법을 따르는 자이고 법의 제정자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불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이라고 보았으며 유효한 계약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홉스는 정의와 불의는 국가 이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내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령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홉스는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법규 위반자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홉스는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법규 위반자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홉스는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이라고 보았으며 유효한 계약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는 개인은 법을 따르는 자이고 법의 제정자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룡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한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물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는데 이것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가? 5. 홉스는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신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 즉 국가로 통일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는가? 5. 홉스는 생명을 지킬 권리나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등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았다.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인가? 5. 홉스는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주권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되는가? X. 홉스는 국가의 주권은 리바이어던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인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의나 의무들은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의 양도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 X. 홉스는 주권자는 인민과 맺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는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가? 5.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다고 보았다.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는가? X. 홉스는 입법권이 절대군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한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 합법과 불법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는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가? 5.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리바이어던을 통해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계약의 계기가 되는가? X. 홉스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인가? 5. 홉스는 국가를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라고 보았다.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인가? 5. 홉스는 국가 형성의 근거와 주권의 근거를 인민의 동의라고 보았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가? 5. 홉스는 주권자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닌가? 5. 홉스는 사회계약의 주체인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주권이 부여된다고 보았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는가? X. 홉스는 절대 군주를 강조하면서 국가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인가? 5.
홉스는 국가 성립의 목적을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보았다.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는가? X. 홉스는 국가 권력의 분할에 반대하면서 입법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사회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니는가? 5. 홉스는 사회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닌가? X.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았다.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하는가? X. 홉스는 절대군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인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법과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되는가? X.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가? X. 홉스는 인간이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되는가? X. 홉스는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하는가?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한가? 5. 홉스는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5. 홉스는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인가? 5. 홉스는 권력의 집중이 재산을 보장하는 최선책이라고 보았다.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하는가? X. 홉스는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은 법률의 제정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되는가? 5. 홉스는 국가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 권력기구라고 보았다.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되는가? X. 홉스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인가? X. 홉스는 도덕은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들의 계약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인 규범이라고 보았다.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계약 체결의 결과인가? 5. 홉스는 구성원의 안전 보장을 사회계약의 결과로 보았다. 사회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5. 홉스는 사회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하는가? 사회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하는가?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인가? 5. 홉스는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을 사회계약의 토대로 보았다. 계약을 위반한 정치 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한가? X. 홉스는 개인이 통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는가? 5. 홉스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5.
홉스는 국가가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부여받은 통치 권력을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게 되는가? 5. 홉스는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을 하는가? 5. 홉스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는가? 5. 홉스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둔다고 보았다.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X. 홉스는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의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X. 홉스는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의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은가? 5. 홉스는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계약에 의해 발생된 의무라고 보았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인가? 5. 홉스는 자기 보존을 사회계약의 목적이라고 보고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니는가? X. 홉스는 시민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을 주권자라고 보았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불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홉스는 정의와 불의는 국가 이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가? 5. 홉스는 사람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받은 국가가 그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하는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불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보았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이 자연권을 국가에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절대적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5. 홉스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다. 국가는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X. 홉스는 국가를 신의 계약으로 형성되는 인위적인 인격으로 보았다.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X. 홉스는 통치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